요즘 K문화 열풍으로 해외 쇼핑몰 입점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쇼피, 라자다, 아마존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플랫폼들이죠. 하지만 이런 쇼핑몰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전처럼 쉽게 돈 벌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해외 쇼핑몰 입점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넘쳐나지만 실제로 쇼피나 아마존에 입점하려고 시도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특히 K문화 열풍 덕분에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복이나 아동용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의 아동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위해서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는 건 필수적이에요. 저도 아동복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서 해외 입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쇼핑몰 입점을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처음에 입점하는 것부터 거절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초보 셀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로 거절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잘 운영하던 분들도 이유 모를 페널티에 시달려서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속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해외 입점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어떤 쇼핑몰에 입점하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해외 판매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해외 입점 과정이 더욱 수월해지실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해외 입점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생각하신 국가나 뭐 플랫폼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쇼피파이? 쇼피파이는 카페24랑 비슷한 거여가지고 네. 자사물 네. 베이스거든요. 그럼 거기는 노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 자사물, 한국에서 자사물 하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출이 알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보통 마케팅이나 같이 이제 접목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 자사물 운영하시는 거랑 좀 형태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쇼피파이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났다, 마케팅을 좀 많이 네, 하는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것도 뭐 판매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뭐 어떻게 딱 한 요소 때문에 판매가 잘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타이밍이나 이런 게 좀 때가 잘 맞아서 그런 것도 좀 작용하는 게 있고 해서. 근데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자사몰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외 입점을 하는 걸 추천드리나요? 보통 많이 하시는 거는 미주 쪽이면 아마존 하시고, 동남아 쪽이면 쇼피라고, 동남아에 약간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게 있거든요. 쇼피요? 네, 그러니까 숍에다가 EE. 그것도 입점하는데 뭐 조건이 그거는 있거나. 네이버 스토어랑 비슷해요. 보시면은 한국 그 지점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입점 하나 하시면 근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이게 아무래도 해외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그럼 네. 언어는 어떻게?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쇼피파이를 하시던 뭐 아마존을 네. 하시던 어디를 하시던 무조건 영문 페이지는 제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문 페이지요? 네, 그래서 기존에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 올리시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영문화 시켜서 해놓으시면은 어느 플랫폼이든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해외 판매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그거를 먼저 좀 작업을 해주시는 게 먼저. 네. 그 제가 지금 이베이에는 입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는 판매가 잘 안, 그쪽에서 만약 판매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베이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 만드시는 분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약간 중고 거래하는 개념이 또 같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랑 당근마켓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목적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대신에 판매자가 다 섞여 있어서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수영복 하나를 만드셨는데 실제로는 새 제품을 판매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매하시고 그냥 뭐 쓰다가 중고 제품 판매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다 섞여 있어서 그렇게 되면 좀 더 유입이 좀 분산되니까 상대적으로 판매가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마존에 네. 입점을 하려면 제 물건을 네.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쿠팡이랑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쿠팡에서 판매하실 때 입점하시고 그 쿠팡 창고에 물건을 보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쿠팡에서 알아서 보내주는 거. 그 개념이랑 똑같은데 대신에 창고가 해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물건을 보낼 때뭐 지켜야 될 사항이나 이런 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이 필요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 판매다 보니까 네. 지금 그 브랜드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해외 상표권이 또 필요할 수가 있어요. 아마존에 입점을 하려면 무조건 물건을 보내야 되는 그게 거예요? 안 보내고 직접 배송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배송비가 건 바이 건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쿠팡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하나 물건 있으면 10개든 100개든 미리 보내면 거기서 배송비가 쿠팡 내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아마존도 똑같이 예를 들면 물건 하나를 100개 정도 미리 창고에 그 안에서 이제 직접 국내 배송, 미국내 배송을 거기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거라서. 제가 이제 이베이 하기 전에 네. 미국에서 아마존에 먼저 입점을 신청을 했었는데 거절이 됐어요. 어떤 이유는 뭔지? 뭐 이유가 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전에 뭐 입점을 하신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작용 요건에 뭐가 하나가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행 업체를 쓰셔도 되고, 뭐 아마존이나 해외 플랫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그럼 이거 있는. 혹시 비용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나요? 그 대행 업체마다 그거는 그 저번에 이베이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거기도 만약에 뭐 외주를 주시는 거면 그렇게 직접 하는 경우는 직접 하는 게 사실 좋은데, 아무래도 지금처럼 뭐 문제가 생기면은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왜 문제가 됐는지 네, 그거를 파악을 못 모르니까. 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컨설팅 받으러 온 것처럼 컨설팅해서 뭐 문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운영 자체를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운영을 대행해준다는 말은 입점을 도와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판매까지를 계속 그거를 도와주는 다 해주시는 대행 업체도 있고, 근데 보통은 처음부터 다 해주세요. 왜냐면 어차피 운영 대행을 하려면 처음부터 계정부터 하는 게 제일,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해주는 게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존 한국지사 사이트인데, 여기 사업 파트너 같은 거 찾아보시면. 근데 물건 보내려면 또 배송비가 많이 들잖아요. 네, 국내 배송은 예를 들면은 뭐 물건 하나 보내면은 그냥 택배사에서 건당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무게랑 부피가 기준이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배송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수영복 하나 하셨는데 포장을 엄청 크게 해도 한국은 크게 상관없거든요. 부피가 커도 뭐 추가 금액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해외 판매를 하실 거면 최소한으로 그 패키지를 하셔야 돼요. 그 부피를 좀 최대한 줄여서 배송비를 좀 최소화하는 거, 그게 조금 필요한 작업이 있어서, 가격 형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국내에서 판매하시는 거에서 만약에 그냥 배송비 추가해서 가격을 올리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배송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배송업체가 따로 있거나 사용하시는 데가 있으면 거기는 또 어느 정도 좀 협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거기서 좀 배송비를 최소화해서 그 가격으로 먹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알아보시고 가격이 좀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 그러면 혹시 아동용 인증을 따로 받아야 되는 게 문제인지는? 근데 보통 인증을 좀 까다롭게 보는 게 식품이랑 그 전자기기 쪽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근데 네. 지금 판매하시는 제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해당이 안 돼서 아마 웬만하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만 하고, 만약에 인증할 필요 없다,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하시고 입점하시면, 아마 소모품이나 소비재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필요는 없는 걸로. 그럼 쇼피파이보다는 쇼피를 조금 더 추천을 하시나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타겟으로 동남아는 한다면? 무조건 쇼피가 제일 좋고요. 이게 제가 왜 쇼피를 말씀드리냐면, 한국 지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한국에서 계정을 만들고 이 국가들 다 입점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대부분 메인이 다 동남아 쪽이라서 네. 그래서 입점을 하시기에는 오히려 이쪽이 더 낫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쇼피파이처럼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서 그게 오히려 더 어느 정도 정해진 틀에서 하시기에는 훨씬 더 편할 거라서. 그럼 이것도 물건을 아마존처럼 그렇게 보내나요? 이거는 선택이 있는데 아마존처럼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여기는 자체 창고가 김포에 하나 있거든요. 그 집하는 창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제품을 구매하셨다고 하면은 그 제품을 포장해가지고 네. 국내 택배로 쇼피에 있는 집하지 창고로 보내시면 거기서부터는 얘네가 알아서 그 다른 나라까지는 다 보내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송 부담이 좀 덜 하시긴 해요. 아마존보다는. 배송비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정산하면은 추가적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홍보나 아니면은 그 자사몰을 틀이라도 좀 구색이라도 같이 로고 있어야 된다 하시면은 뭐 하시는 건 저는 전혀 상관없는데, 진짜 판매를 좀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차라리 그냥 플랫폼을 들어가시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베이 하신 것처럼 뭐
쇼피가 될 수도 있고 뭐 일본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Q10인데 이건 일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입점하는 게 상대적으로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도 한국 제품 많이 팔린다고 해가지고 요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고 여기도 배송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 쇼피랑 방식은 좀 비슷한 편이라서. 이거는 또 일본어로 된. 이거 근데 입점 계정으로 들어가면 한국어가 돼요. 그럼 여기서 알아서 번역해서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일본어 번역 서비스 크몬 같은 데나 프리랜서 같은 거 쓰셔서 그냥 아예 상세 페이지, 네, 상세 페이지나 타이틀부터 쫙 그냥 하나를 아예 하셔도 되고, 그 영문 페이지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영문 페이지 만약에 만드시면은 쇼피 같은 경우는 영문권 나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그냥 그걸로 업데이트하면 되고, 일본어는 일본 그거 번역하셔서. 그럼 Q10도 이 쇼피처럼 한국에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있어요. 그 큐익스프레스라고 그게 있거든요. 거기도 아마 지금 인천인가 김포 쪽에 있어요. 지금 만약에 입점을 하시면 계정이 하나 생기면은 이게 메인 계정이 하나 생기고 국가별로 섭 계정이 생겨요. 그 가게도 가족 가게도처럼. 그래서 메인 계정에서 제품을 등록하시면 이거를 이제 고르실 수가 있어요. 이 마켓은 이 제품은 이 나라에 등록하겠다. 그러면 그때 서브로 등록을 할 때 그럼 그 나라 언어로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어권은 그냥 그거 그대로 하시고 뭐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데는 시스템 내에서 번역을 해주긴 하는데 아무래도 구글 번역기 쓰는 개념이라서 그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현지화 할 수 있는 거를 인스타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뭐 인스타로 그냥 뭐 링크 같은 거나 뭐 인플루언서 이런 거 광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품 홍보 해주고 뭐 링크 예를 들면 싱가포르 사람한테 보내면 그 싱가포르 쇼피 링크를 주고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그 나라에서 구매할 수 있게. 현지 사람한테 그럼 제품 홍보를 하고 그 링크를 그럼 걸어주는 거. 방식은 한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언어적인 것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도 그냥 키워드 광고처럼 맞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광고하는 것처럼 똑같이 쇼핑 광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한국에서 좀 잘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그냥 플랫폼에 그대로 녹이셔도 되고 보통은 뭐 쇼피나 큐텐은 요즘은 그냥 화장품이 되세요. 뷰티 쪽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90%는 뷰티요? 네, 그러니까 뭐 화장품, 스킨케어 그런 쪽 있잖아요. 아무래도 어쨌든 뭐 K 붙여서 판매하는 거는 동남아 쪽이나 일본에서는 확실히 좀 판매가 잘 되는 편이라서 쇼피 관련 컨퍼런스 거의 대부분이 카테고리가 거의 화장품 아니면 K-팝. 근데 K-팝 같은 경우는 너무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제한돼 있잖아요. 조금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코트라 그런 해외 판매하는 사이트들 도와주는 저기가 많거든요. 온라인 사업 신청 이런 거 있어서 여기에 다 이제 입점하는 방법 알려주거나 마케팅비 지원이나 바우처 이런 것도 다 해주고 여기랑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여기도 온라인 수출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아마 확인을 해보시면 좀 뭐 이런 물류사 할인 서비스 가능하고 여기 중소기업 베이스라서 신규 입점하시는 바이어 서칭 이런 거 가능하셔서 여기 한번 보시고 여기 가끔 이제 바이어 그 문의 같은 거가 올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런 뉴스레터 같은 거 구독하거나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바이어가 운동복이나 수영복 같은 거를 알아보고 있다 하시면은 그런 쪽으로 또 거래가 틀 수도 있어서 그런 이런 것도 거는 그러면 구독 서비스로 이거는 그냥 회원가입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보 공유만 하시면 그러면 저도 가끔 카톡으로 오고 그래요? 그런 거 그럼 바이어가 어떤 품목을 찾고 있다 하면은 그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도금이나 뭐 인삼주의 뭐 제품을 판매한다 그러면 여기에 연계해가지고 하시면 이쪽에서 커넥트 해주시고 너무 좋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쪽은 온라인이나 해외 판매하실 때 고비즈랑 코트라는 좀 같이 해주시는 게 제일 연초에 그 입점 지원 사업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입점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입점하시는 게 좀 힘들다 하시면은 그리고 입점을 하려면 어쨌든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는 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거는 그럼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네요. 이런 핸드폰 케이스 판매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는 이 썸네일 사이즈로만 상세 페이지 그 사진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라서 이랑 똑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해외 플랫폼은 다 그래요. 한국만 유독
길게 쓰는 거고. 설명을 안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명은 텍스트는 거의 안 있고 얘네가 원하는 화질이랑 그것만 맞추면 돼가지고 권장하는 사이즈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거를 상세 페이지를 내가 의뢰를 한다 했을 때는 네.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서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맞아요, 픽셀이 맞아요. 사이즈는 네네네. 어떻게 되고 이거를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다 플랫폼 사이트 가시면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썸네일 사이즈가 1600 곱하기 1600이 권장이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면 충분히 웬만한 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네.